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6일 마감 시장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시장이 좀 조정을 보였네요. 네,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좀 특이한 점은 개인 순매도 자금이 2조 코스피에서 코스닥 한 3,800억 합산 한 2조 4천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개인들의 순매수 행진이 지금 이어지고 있죠. 뭐 거의 뭐 5조 가까이 지금 최근에 사들였습니다. 그렇죠?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닥 쪽은 최근에 한 1조 이상, 그럼 한 6조 정도 돈이 그 코스피 3천을 바라보고 들어온 것 같은데, 좀 약간 이상한 게 옛날부터 느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개인 창구로 들어온 돈들이 개인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 돈도 있긴 한데 그 외국인 기관 애들이 차명을 열어서 국내 개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개인적인 생각은. 네. 오늘도 보면 뭐 연기금이 이렇게 주식을 좀 팔고 있는데 연기금이 굳이 이렇게까지 팔 필요가 없거든요. 네. 연기금은 장기 투자 스타일인데 이걸 자주 정리한다? 좀 뭔가 좀 안 맞죠. 이거 팔았다가 다시 살려고 국민연금은 일정 비중 주식을 사놔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코스닥은 뭐 그렇게 외도가 안 나오거든요. 금융 투자가 파는 건 좀 이해가 됩니다. 자기 계정이니까. 그래서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더 좀 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좀 보면, 네, 또 이것도 석연치 않은 부분도 좀 있죠. 정말 이렇게 삼성전자를 개인이 많이 사는 것일까? 지금 이 꼭대기에서 좀 애매모호함이 있습니다. 시장이 또 오늘 아침 열리자마자 3천 넘어섰거든요. 그럼 3천을 개인이 올렸다 이런 건가? 말이 좀 안 된다. 국제유가도 50% 오고 있고 글로벌 증시도 더 치고 나가는 분위기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라고 좀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조정을 보일 수는 있으나 시장은 좀 더 움직임을 좀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전적으로 여러 가지 체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값도 체크하고 국제유가 체크하고 있고 다 체크하고 있고 시장의 흐름도 체크하고 종목도 체크하고 다 체크하는데 아직은 좀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될까? 그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아직 3월이 아직 안 됐죠. 공매도 저는 그래도 한 1월 한 중순까지는 그래도 좀 치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장중에 또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여차하면 주식을 그냥 절반 정도 날릴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랜을 두 가지 갖고 있어요. 플랜 A, 시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더 간다. 플랜 B, 시장은 좀 가다가 갑자기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 예. 이상 징후가 나올 수 있다. 글로벌 시장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나오면 그냥 시장 주식의 절반은 날려버리겠다. 이제 이런 두 가지 전략입니다. 근데 그걸 제가 날짜를 뭐 알고 뭐 미리 예견을 하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까지 해놓은 주식 어떤 투자 수익의 성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식의 어떤 수익을 보존을 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들도 뭐 수익 중인데 뭐 여차하면 뭐 매수가 부근에서라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 날려버리면 최소한 현금 비중이 절반 이상 그때 현금을 가지고 이제 기다려 보는 거죠. 뭐 금을 투자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전혀 그냥 주식을 안 하고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인덱스 쪽이나 뭐 금 외에 뭐 상품 쪽도 갈 수 있고 국제유가 아니면 뭐 다양한 현상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낙폭 과대주. 또 보면 은행주들이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어제 제가 한 10시 정도쯤부터 이렇게 좀 돌아서지 않겠나 하면서 이제 장은 미증시는 조정을 받았으나 은행주주는 반등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 드렸는데, 딱 보시면 어제부터 은행주들이 반등이 나왔죠. 그쵸? 신기하죠? 이게 귀신같이 이걸 맞춘 게 아닙니다. 보시면 그냥 누가 보더라도 은행주들이 과하게 많이 빠졌고 지수는 올라갔고, 당연한 거죠. 또 한편으로는 또 증권주들이 그동안 쉬었다가 또 치고 나가고. 근데 증권주가 훨씬 더 올라간 폭이 컸던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코스피가 3천에 갔기 때문에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매매 수수료가 자연스럽게 더 늘었으니까. 근데 은행주는 왜 증권주만큼 안 올라왔을까요? 은행주들은 성장성이 그만큼 가파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뭐 여러 가지 또 삼성그룹주들의 움직임. 삼성 SDS는 오늘 또 빠졌네요. 급등 이유 뭐죠? 자, 이제 그러면 또 똑같은 패턴 또 하나 나오는 거죠. 자, 뭡니까? 자, N자형 파동. 자, 상승 깃발령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하면 급등이 나왔고 거래가 터졌어요. 거래 터지면 그 다음 순서는 뭐죠? 예. 급등, 조정, N자형 파동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조정이 횡보파냐 아니면 이 조정이 하락파냐 여기까지 또 밀리느냐 이제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되겠죠. 뭐 볼 게 많습니다. 재밌으면 재미필 스펙타클한 시장이죠. 그 다음에 또 뭘 좀 봐야 되지. 오늘 아침에 얘기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좀 조정을 받았네요. 보세요. 오늘 코스피가 3천을 돌파했는데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신고가를 돌파를 못했습니다. 무슨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럼 시장이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뭔가 특별한 모멘텀을 못 찾고 있다 이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지금 뭘까라고 하는데 모르겠다 이거죠. 결론. 순매수가 들어왔나 해볼까요? 외국인 조금 들어. 개인은 싸니까 뭐 떨어졌으니까 또 했나? 그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뭐 시장에 또 싼 종목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싸 보이는 종목이 있고 싼 종목이 있고 아니면 싸지는 종목이 있고 비싸지는 종목이 있고 떨어져도 비싸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이 좀 중요한데요. 자, 주식이 있습니다. 자, 이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시간이 갈수록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게 기본이겠죠. 근데 이 기종이 생산이 얼마 안 됐는데 다른 기종보다 굉장히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한 부분이 좋고 디자인이 너무 잘 빠졌다. 아이폰 8 이후로 디자인이 다 엉망진창이다. 아이폰 8이 풍기현상이라 한다. 그럼 어떻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도 올라가는 게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풍기현상이라는 게 있고 시간이 갈수록 너무 많아지는 물건들이 있겠죠. 이제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가격의 변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현재 이 주식이 가지고 있는 실적이 커지고 있다면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그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주가의 어떤 수익과 이익과 성장성이 더 가파르다면 주가는 더 치고 나갈 수 있고 그걸 막지 못해서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주가는 매일같이 떨어지고 하한가 가는데 이 회사의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쫓아가지 못해서 매일같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이 참 재밌죠. 지금 이거 경인전자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 급등한 이유를 못 찾는 거죠. 급등을 못 찾고 급락하고 또 빠지고 이 빠지는 속도가 하루 만에 이렇게 주가가 천차만별 움직일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없다는 거죠. 근데도 주식은 기대감과 실망감의 그 교차, 어떤 인간의 투자 심리에 의해서 이렇게 춤을 추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격을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이고요. 이런 거를 자꾸 예측하려 하지 말고 이런 종목을 쫓아다니려 하지 말고 자꾸 급등주를 이게 저하고 이제 주식을 자문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 종류의 이제 부류의 투자자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급등주를 추천하는 적이 없어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방송을 찍었지만 제가 급등주를 관심 종목으로 둔다거나 급등주를 추천해서 수익이 났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간혹 저에게 자문 받으시는 분들이 왜 급등주 안 줘요? 왜 단타 안 줘요? 왜 빠른 종목 안 주시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종목을 드린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드리는 적도 없고 드릴 계획도 없습니다. 예. 그거를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면 제가 하겠죠. 근데 저는 알 수가 없고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제가 지금 운용부 직원이 제 밑으로 단타 트레이더들도 꽤 있거든요. 예. 제가 운용부 이사입니다. 예. 저희 직원들이 저한테 매일같이 자료도 주고 매매 투자 내역 수익률도 보내주고 합니다. 네. 근데 매일같이 주가를 맞추는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이 일을 했지만 제가 아는 수많은 트레이더들 뭐 하는 사람들 못 맞춰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수익률이 좋을까요? 바로 담합이죠. 여기서도 나옵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왜 수익률이 좋을까요? 왜 특정 펀드들이 수익이 좋을까요? 돈을 때려주니까, 돈을 밀어 넣어주니까
그 돈에서 연기금이 왜 수익률이 좋을까요? 국민연금 국가의 돈을 갖다가 주니까 그걸 가지고 운용해라고 하는데 당연히 수익률이 좋죠. 두 번째, 그 수익률이 더 좋은 이유는 뭘까요? 자, 걔네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걔네들은 밥만 먹고 주식만 하긴 하지만 그걸로 해서는 다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모종의 자기네들끼리 신호도 있고요. 자기네들끼리 연락도 주고받고 있고요. 자기네들끼리 힘을 합칩니다. 절대 혼자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정 종목들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예. 같이 힘을 합쳐서 주가를 올립니다. 그러면 자기 인센티브 올라가고 성과도 올라가고 어차피 같이 망하느니 같이 살자. 그럼 카르텔이 될 수도 있겠죠. 석유 가격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오펙에서 가격을 계속 조정하는 거죠. 좀 떨어질 것 같으면 야 생산 멈춰. 하지마. 뭐가 문제인데. 뭐 우리가 뭐 기름 없어서 뭐 굶어 죽지도 않고 팔지마. 가격 담합이죠. 이런 현상들이 주시장에도 팽배합니다. 근데 이거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누굴까요? 외국인이죠. 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원들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외국인들끼리 영어로 주고받고 야 어떻게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외국 폰 들고 이렇게 서로 하는데 뭐 어떻게 조사를 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조사를 할 건데 자기네들끼리 신호 주고받고 있고 자기네끼리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가지고 장난치는 종목들은 천천히 올라가도 외국인 국내 금융감독기관에서 조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법망을 다 깨차고 있는데 걔네들이 뭐 어떤 호가 조정, 뭐 시세 조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서로 통정 거래 어떻게 잡을 거예요? 자전 거래 잡을 수 있죠. 자전이 가능한데 통정 어떻게 잡을 건데 둘이 자고 통정을 했는지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죠. 남녀가 눈빛만 주고받고 둘이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건데 뭘로 증명할 거냐고. 너네 둘이 사랑하지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우리 둘이 사랑해서 우리 주식을 주고받았는데 어떻게 하라고. 못 잡는 거예요. 네. 계좌 한 100개 만들어 놓고 계속 통장해버리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 어떻게 뭐 근거가 뭔데 법적으로 못 잡는다는 거죠. 제 말은 심증을 하죠. 물증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국내 바이오 기업들 외국인들이 가져오는 종목들 그러고 나서 끝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거기서 공매도 쳤다 이제 끝나는 거야. 개인들은 죽어나는 겁니다. 3월달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3월달에 이제 말도 안 되게 올라간 주식들 건드리다가 지금 2월달까지 가다가 한 1-20% 물려있는 종목들 조심하셔야 돼요. 상장가 대비 뭐 100%, 200% 이런 거 말고 1000%, 2000% 나 있는 거죠. 그런 것들 공매도 대상입니다. 아주 초토화돼 찍힐 거예요. 외국인들이 조심하세요. 개인 투자자들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자꾸 급등주 좋아하고 지금 뭐 올라가니까 그냥 쫓아다니고 막 수익률이 뭐 사기만 하면 올라가는 게 재밌죠 지금. 예, 그러다 한번 큰 코 다치면 인생에 주식이 어떤 건지 알게 되고 주식으로 인해서 인생이 패패해진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렇기 전에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예. 돈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그때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아무리 백날 얘기해봤자 모를 거예요. 서울을 잃어봐야지 외양간을 고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서울 잃기 전에는 외양간을 안 고쳐. 제발 부탁드릴 테니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고 주식 투자 투기하지 마시고 차분히 계속 얘기 드리죠. 신용, 미수, 주식담보대출, 목적 자금, 내 돈을 써야 되는 돈을 건드리지 마세요. 주식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현금 가지고 있으세요.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에.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지금 장이 좋으니까 재밌죠. 사면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사면 떨어지는 날이 옵니다. 주식은 늘 그래왔어요. 영원히 앞으로 그럴 거고요. 올라간 만큼 떨어집니다. 주식은 올라간 만큼 떨어집니다. 근데 올라가는 속도가 10이면 떨어지는 속도는 100입니다. 조심하세요. 자, 분명히 얘기 드립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